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10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가면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니까 되게 좀 부자의 기분을 느끼면서 돈을 조금 편안하게 쓰잖아요. 근데 저는 딱 5만 원짜리 2장, 딱 10만 원만 환전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김치찌개 한 1,200원이었고 공깃밥은 300원이어가지고 1,500원에 맛있는 한식 한 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 오기 전에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나름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의 레벨이 너무 낮게 느껴질 만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와중에 베트남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베트남 일정은 이전에 잡혀있던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회사랑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 약속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베트남에 왔는데 이제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변호사 비용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좀 알아보면서 느낀 게 약간 눈 감고 소개팅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당연히 좋은 변호사랑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은 30분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한 5만 원 정도는 비용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30분 안에 내가 겪은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러기에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상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뭔가 조금 다른 변호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부터 최소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까지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만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선임 비용이 있고 이제 성과 수수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개인 로펌인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일단 한 선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과 수수료까지 하면은 몇천만 원이 그냥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가 돈을 쓴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음은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죠. 근데 시간도 길고 결과도 불확실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까지 이제 제가 생각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조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에 대한 최근 제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번 일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5일 동안 정말 맨날 울었어요. 밥 먹다가도 울고 막 카페 가서도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힘든 일을 겪고 첫째 날에는 막 이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진짜일 리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막 희망의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나에게 닥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은 인정했다가 그리고 좀 커피 한 잔 마셨다가 다시 생각해서 그래 이건 인정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했다가 아무튼 되게 하루 동안 되게 힘들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셋째 날부터는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혼자서 막 머리를 때리고 책상을 치고 소리 지르고 셋째 날에는 그냥 제 모든 감정이 분노였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막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했다가 갑자기 막 절망스러웠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해탈이 됐다가 막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막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넷째 날이 가장 좀 이상했는데 제가 막 빵 먹고
먹다가 울고 유튜브 보다가 울고 감정 기복이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돼서야 조금 피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 일로 죽을 거야? 나 죽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겨내야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갑자기 그 T적인 모먼트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갑자기 울컥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죽을 거 아니니까 이겨내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변호사 같은 것도 알아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5개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한 감정에 빠지면 시야가 정말 좁아지잖아요. 어떤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근데 저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고 꿈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막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하고 막 성과 수수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막 대출을 받아야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항상 매달 수입이 다르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래의 수익이 예측이 되면 변호사 선임할 때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면은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요거를 이만큼을 갚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회사 다녀서 안정된 소득 만든 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내가 일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고 그런 생각으로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라면은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막 충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이 결정 너 진짜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도망치고 싶어서 이걸 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리고 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 감정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정을 하루 정도 미뤄봐요. 다음 날이 됐을 때 다시 내가 어제 생각했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음날 생각을 했는데도 앞으로 내 인생에서는 어떤 안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안정감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게 내 행복의 우선순위다 라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결정을 내린 거라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현재의 제 감정은 조금 충동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했고요. 그래서 딱히 뭐 약속이 없을 수도 있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카페라도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사이에 저를 넣으려고 했고요. 근데 사실 아침에 눈 뜨기가 진짜 싫은 거예요. 잠은 이미 깼는데 눈 뜨면은 뭔가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 막 계속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생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잘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내가 쓰는 시간이라도 안정되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하려고 했어요. 어떤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막연하게 그냥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가볍게 포기하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은 전단지를 돌리던 막 손님이 안 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릴스를 올리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안 온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뭐 근데 이런 행위들이 쪽팔릴 순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해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걸 이게 최선의 선택인 걸까?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낮다 보니까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팩트만 생각했어요.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은 실제로 이 힘든 일의 크기는 요만한데 이거를 내가 막 과장되게 막 이만큼 힘든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되뇌었던 게 내가 딱 힘들어야 되는 이 크기만큼만 힘들어하자. 거기에서 내가 막 생각과 감정을 넣어서 이 힘든
것의 크기를 막 내가 넓히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이거 의미 맞나? 이 아모르 파티가 이제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좋든 싫든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지? 막 되게 상황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운명이다. 누군가는 그냥 평탄한 인생을 가는 게 운명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운명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냥 그래 이게 내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도 속 시원히 말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너무 충동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해서 추후에 혹시나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고 생각하고 뭐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이러면서 저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대체 인간 문혜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저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런 일에서까지 제가 뭐 배워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교훈을 얻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어려운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걸 같이 힘내봅시다.